조국 광복과 국토 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과 장병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환의 토지인허가정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6월 5일 오전에 이렇게 또 사무실 출근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현충일인데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가정에 태극기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 분할에 관련해 가지고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관공서에 많이 협의를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적공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토정보공사라 해서 LX라고 해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지나가다 보면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아니면 귀농하시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토지 관련해서 분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은 항상 이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공무원들과의 지적 공무원들과의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게 본인 땅인데 왜 본인 마음대로 분할을 못하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토지 분할에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께 팩트 있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전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분할이 국가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분할인데 이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분할을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칼치기 분할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기획부동산이 맹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둑판식으로 이제 중간에 도로라든가 도로를 내고 이렇게 여러 필지를 막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 사무가 좀 복잡하고 또 이렇게 분할을 많이 해놓게 되면 그 용도 지역상의 관리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토지 분할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 토지 분할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라고 제가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가면 여러분의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 토지 분할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2장을 출력을 해서 여러분께 잠깐 읽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출력을 했는데 토지 분할 허가 기준 도시계획 조례에 나온 걸 출력을 한 겁니다.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이라 해서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 기획부동산을 제한하고 있는데 기획부동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여기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맹지를 얘기합니다.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분양 목적으로 하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 분할이 아닐 것. 그래서 주 내용이 이제 기획부동산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도 또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의 같은 경우는 토지 예외를 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묘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요즘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기획부동산에 전국의 땅값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꼭 조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분할은 어떨 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할 테니 여러분들 LX 지군과 말다툼 하지 마시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죠. 내가 이제 홍길동이 한테 이제 판다, 이전한다, 등기부상에 이전한다고 할 때는 이제 하나의 필지를 분할해서 일부러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가능하고 이럴 때 이제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구두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매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매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사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려운 용어인데 종상향도 좀 포함이 됩니다. 각 한 필지의 용도 지역이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종상향 할 때도 이제 그런 말을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이제 극히 좀 드뭅니다. 뭐 다른 수도권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에 좀 드물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그 용도 지역이 여러분의 필지에, 예를 들어서 뭐 계획관리지역, 뭐 농림지역,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있으면 그 용도 지역이 많이 포함된 지역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농림지역이 80해배, 80해배, 계획관리지역이 해배는 제곱미터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20해배다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필지를 다 전용하면 이런 내용이 없을 건데,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뭐 임야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겠죠. 워낙 이제 큰 필지인데 일부만 내가 이제 농업인 창고나 아니면 뭐 근생활 시설을 허가를 받고 싶다 했을 때는 허가를 받고 등록 전환을 하고, 임야 같은 경우는 뭐 등록 전환에 관해서도 뭐 임야에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강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지로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기존 임야는 또 부분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제 대지로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분할이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부분만 개발을 할 때는 경계 측량 및 분할 측량을 신청을 LX에 옛날에 지적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성과도 비용은 그 용도 지역이나 또 해당 그 면적이나 이런 공시지가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분할 사유를 분할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도 너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작게 분할을 하게 되면은 관리상의 행정 관리상의 문제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분할 면적이 있습니다. 최소 분할 면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개발을 하든 이렇게 하든지 간에 어느 면적 이상은 분할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국가에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인데 예전처럼 이제 여러분들 평하는데 있는 평이라는 건 저희가 못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평인지 이제 궁금하시면 60 나누기 뭐 3.3 정도 하면 평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입니다. 150제곱미터.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이 녹지지역인데,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고 그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이 이제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인데 뭐 저희도 사실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좀 짜투리 땅, 그러니까 모양이 좀 안 나오는 땅 있죠. 구조물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놔두는 게 비용상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제척을 시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개발 목적이라 해도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되면은 다 포함을 시키든, 쉽게 말해서 면적을 다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든, 아니면 또 시설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데, 사실 좀 녹지 지역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땅값이 저렴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땅값도 저렴하고 또 수도권 또 도시 지역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 지역은 이렇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된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경지 정리된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그 예민한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경지 정리된 곳은 개발이 무조건 어렵다라고만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십니다. 사실 그 말도 맞지만 일부 또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예전에도 유튜브를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이제 좀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좀 많이 망설였어요. 괜히 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또 여러분들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봐 이게 좀 하면 조회수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회수는 뭐 한 몇천에 나올 것 같은데 또 제가 이 뭐 이런 경우 그 경지 정비된 고급도 허가를 받은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지역마다 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아직 촬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조항인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2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도 충분히 우리 시군의 그 LX 시군하고 거의 마찰은 없이 무난하게 다 이해는 되실 것 같은데 분할이 이제 사유 이런 제한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또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예외 조항이죠. 어떻게 하면 또 좀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예외 조항 항상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갈수록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말씀드리고 했는데 갈수록 좀 입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이 책임성 때문에. 예외 조항인데 그 사도 개설인데 사도 개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도로에서 한참 여러분의 어떤 토지에 들어가는데 도로 폭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올 때 우리가 사도 개설 허가를 하죠. 이럴 때는 이제 예외 조항으로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도 개설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뭐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 가스건 포장을 하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부 체납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로 내고 기부 체납 안 하면 또 그 도로를 가로막으면 인근 사람들이 못 써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도 개설을 할 때는 기부 체납서가 꼭 들어간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 시군에서 이제 무조건 기부 체납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사도든 일반 아주 적은 부지든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부 체납을 잘 안 받아요. 특히 이제 그쪽 그 전원주택 단지 내에 이제 도로 같은 경우도 기부 체납을 좀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그 분양 목적으로 도로를 하는데 그걸 시에서 기부 체납을 해서 굳이 그 관리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 시군의 세금으로 개인의 분양을 한 도로를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이런 형평성 때문에 좀 안 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계속 이제 좀 변해가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보면은 그 용도 폐지로 매각되는 부분 이럴 때는 예외고 또 이제 뭐 도로 국가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국가 사업할 때 그 편입되는 이런 건 이제 분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지 이제 그 귀속을 시켜서 또 그 보상도 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예외 조항을 또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 무상 귀속해가지고 이제 그 도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면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변경을 하는 것까지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농로 특히 제가 볼 때 농로가 좀 많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농로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예산 지자체 예산으로 했죠. 주민수건 사업으로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목 변경을 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기타 혐오 시설이 왔을 때는 그 포장은 돼 있지만 개인 등기부상 개인 그 소유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도 지적과 이런 연계를 해서 그 지목 그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이제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기존 묘지 분할일 때는 이제 예외 조항으로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 뭐 예전에 저도 이제 이런 지역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 의뢰는 잘 안 와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경우도 가끔 이제 한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나오는데 그런 부분 사실 또 개발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처음부터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아직 용도 지역의 개념이 아직 없으시다면 필히 제 강의를 봐주셔야 됩니다.
토지 어떤 그 토지의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용도 지역의 개념을 정확히 알자라는 겁니다. 뭐 용도 지역 지구까지는 몰라도 용도 지역의 어떤 목적, 용도 지역도 이제 또 세분화가 많이 되죠. 근데 그것까지는 알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그 용도 지역은 꼭 그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핵심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형님들 그 유튜브로 트로트 노래만 듣지 마시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 외출하실 때 좀 힘드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다음 한 주도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